고칼의 제주팟 2018년 5월 28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때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을 찾아 2시간가량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엄정한 시국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담도 회담이거니와 격식도 거의 생략하고 마치 옆집 놀러가듯 진행된 이번 회담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불필요한 격식에 얽매이면서 살았나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 대통령, 남과 북은 원래 이렇게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문 대통령 덕분에 22세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사 문제가 화제인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순서를 쓰시오. 1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 2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3번 제4차 남북 정상회담, 4번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자,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죠. 정답은 1243번입니다. 아마 22세기의 아이들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실험장 폭파하고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는데 어떻게 이튿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이죠.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새로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전주 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문대림 후보 측에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사용 논란에 관하여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원희룡 후보와 부인인 강윤영 여사가 이 비오토피아라는 곳에 특별 회원권으로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문대림 후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원희룡 후보가 마찬가지로 후보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먼저 논란의 발단이 됐던 토론회 공방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혹시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 회원권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픽골프장, 비오토피아 특별 회원권 갖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비오토피아가 어떤 곳이죠?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0.01%의 상류층들이 누리는 공간이죠. 힘 있는 분들. 거기서 이제 특별 회원권을 부여받게 되면 최고급 온천 스파, 피트니스, 수영장, 레스토랑 무료 이용, 그리고 골프장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희룡 후보께서는 배우자까지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런 이용 사실이 없습니다. 배우자도 이용 사실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갱신까지 했는데 2014년 8월에 특별 회원으로 이제 추대됐고 다음 해에 갱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갱신이 과정까지 있었는데 모른다는 것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배우자께서 수차례 이용을 했고 골프도 쳤습니다. 할인을 받으면서. 배우자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혀 모르는 상황을 지금 묻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번 제 명예회원과 관련해서 후보 사퇴 얘기 나왔었는데 후보 사퇴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 알지도 확인된다면 못하고 확인도 하는 사실 가지고 왜 확인된다면 만약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확인된다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들어서 보여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신규 2014년 8월로 돼 있고요. 갱신이 2015년 8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비오토피아? 비오토피아 특별 회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프장 할인 혜택을 받고요. 비오토피아에 골프장이 있나요? 자, 비오토피아 특별 할인권을 받으면 피골프장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배우자도 동일 적용이라고 특별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향토기업인 타미우스의 명예회원권과 우리나라 상위 0.01%가 누리는 비오토피아의 특별 회원권, 여기 온천 스파, 그리고 휘트니스 수영장, 여기에는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출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자, 골프장 한 번,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골프장 단 한 번도 이용한 적 없고요. 스파 한 번도 이용한 적 없습니다. 자, 저는 배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골프 평상시엔 즐겼었죠? 제주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골프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 내부 관계자의 제보에 따른 건데. 자, 문대림 후보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원희룡 후보는 특별회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전혀 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비오토피아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주의 비버리 힐즈라는 별칭이 있더라고요. 부유층이나 특권층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SK핑크스가 재무제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SK핑크스는 1994년 12월 23일 설립되어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살롱남로 일원에 회원제 골프코스 18홀과 일반제 코스 9홀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일에 26실 규모의 포도호텔을 개관하여 숙박업을 부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살록남로 일대에 비오토피아 주택개발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23일자로 당사의 주주가 일본 주식회사 핑크스에서 SK네트워크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 8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핑크스에서 SK핑크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4년 12월 30일자로 연립형 콘도미니엄 디아넥스 37객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득하여 2015년부터 디아넥스의 영업이 추가되었고 이후 6객실을 증설하여 단기말 현재 총 43개 객실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03년부터 시작했다는 비오토피아 주택개발과 운영사업.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타운하우스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SK핑크스가 지어서 분양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규모가 200세대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한 11억 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좀 큰 거는 2, 30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엄청난 곳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비오토피아가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싼 주택이니만큼 아무나 살 수 있는 집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입주민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민 200명의 모든 명단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몇몇 중요한 사람들은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나온 인물만 좀 대충 훑어보더라도 탤런트 김희애, 그리고 뭐 드라마 작가 유명하죠? 김수현 씨, 이분들이 뭐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대학 동창이었던 진경준 검사에게 공짜 넥슨 주식을 줬다가 구속 기소된 바 있는 NXC의 김정주 대표도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의 제주 라이프를 소개하는 2013년 비즈조선의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골라봤습니다. 국내 11위 슈퍼부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제주도의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열었다. 5년 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새 둥지를 튼 김 대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넥슨의 지주회사 NXC 본사를 제주도로 옮기면서 자신도 같은 해 제주 서귀포로 이사했다. 김 대표는 본사를 이전하기 전부터 제주도에 여러 차례 들러 기반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8일 제주도를 찾은 기자들에게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내려왔고 제주도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경제 특수구역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본사나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면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준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역시 사옥을 제주도로 이전해 세금을 23% 감면받았다. 제주도는 또 대외 활동이나 언론 접촉을 꺼리는 김 대표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김 대표가 공식 석상에 참석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15년 만의 일이다. 그는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부터 이미 컴퓨터 박물관을 세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에는 김 대표가 수집해온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컴퓨터 200여 대와 방대한 양의 게임 소프트웨어가 소장돼 있다. 그는 취미 삼아 레고를 수집해온 끝에 얼마 전 레고 거래 사이트 브릭링크를 인수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주 서귀포시의 최고급 빌라 비오토피아다. 부인 유정현 씨와 초등학생인 두 딸은 김 대표를 따라 제주도로 이주했다. 제주도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오토피아의 매매가는 23억 원대다. 관리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다. 비오토피아는 부자들의 세컨드 하우스로 유명한 곳이다. 현재 201세대가 입주해 있지만 이 중 별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들어와 있는 세대는 10세대도 안 된다. 네, 2013년 당시 주택가격이 23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뛰었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오토피아 측에서 원희룡 도지사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전임 도지사부터 계속 유지했던 관례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전임 지사들에게도 혜택을 줬다면 우금민 전 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우금민 전 지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대림 후보 쪽에서 아마 쉽게 이 문제를 터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팟빵 게시판에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만 문대림 후보 쪽에서 원희룡 후보가 특별회원으로 위촉됐다라고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문서 파일을 배포를 했는데요. 모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것은요. 보기에 따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문서를 띄워놓고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문서를 출력해서 이게 좀 빛이 충분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 문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촉하신 분들의 비오토피아 커뮤니티 센터 및 골프, 호텔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은 협조 바랍니다. 네. 우선 주민회가 위촉한 명단을 통보해 왔다. 구성원들은 숙지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문장이죠. 문서의 작성자가 주민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핑크스 골프장 등의 그 시설 운영 부서이며 이거를 이제 임직원들한테 공지하기 위함이라고 어떤 취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서 이렇게 나갑니다. 기존에도 언급하였다시피 본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위촉은 비오토피아 주민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핑크스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사항이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대외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원 위촉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민회가 한 것이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 입단속까지 시키고 있네요. 주민회가 얼마나 큰 힘이 있길래 주민회가 요구하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하는 구조일까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주 사장이라든가 김희애 이런 사람들이 입주자로 있다 보면 아마 회사도 입주자회의 모임을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구조겠죠. 위촉일이 2014년 8월 1일로 되어 있고요. 4명에 대해서는 갱신 그리고 3명을 신규로 지정하는데 신규 지정자의 원희룡 당시 도지사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까지 동일하게 혜택 부여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위촉인 혜택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비오토피아 커뮤니티 센터, 온천 사우나와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수영장은 본인이 무료고요. 레스토랑은 15% 할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핑크스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를 할인해서 제공하고 포도호텔 숙박비 역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당구장 표시가 되어서 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배우자도 동일 적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다고 표시된 인물, 원지사가 유일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대림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두 번째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서가 모니터를 촬영하거나 이 어두운 곳에서 종이를 찍은 느낌이라면 이번 두 번째 문서는 그 사무실 우리 책상들 보면은 어떤 유리 아래에 자주 봐야 하는 문서들을 그렇게 끼워 놓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어떤 보고 체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문서를 보듯 이 아크릴판 아래에 종이가 깔려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조명 4개가 이 아크릴판을 비추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이 아니고 뭔가 고급 식당이라든가
어떤 휴양시설 이런 곳에 로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백열등이라든가 그런 등인 것 같아요. 아무튼 통상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식당이나 온천 등의 카운터가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 문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15년 8월자로 추가된 특별회원에 대해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지사는 이 문서에서 기존 특별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배우자까지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 TV 토론회가 진행된 직후 원희룡 캠프의 강전의 대변인이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원희룡 후보, 본인이나 부인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밝힌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취임 후 비오토피아 입주자 대표가 민원 건의차 도지사실로 찾아오면서 특별 이용권을 가지고 왔으나 사용할 일이 없다고 사양해서 돌려보냈다. 실제로 도지사든 부인이든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음을 밝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대림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스토랑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 후보의 배우자가 선호하는 특별한 좌석을 지정해주기 위해 다른 손님의 예약이 있더라도 이를 변경해서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황제 예우다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문서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정황도 파악한 것을 보면 문 후보 쪽에서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송종훈 도당 대변인, 전국 1등의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의 인물이라고 믿어왔던 도지사가 알고 보니 제주에 특권의 성을 쌓은 외지인들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며 도민들을 우롱했던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수긍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만 원 후보 물러서겠습니까? 물러서지 않죠. 강전의 대변인 명의로 문 후보와 홍 대변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2002년 당시 우금민 전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지사직을 박탈당했던 과거 사례가 떠오른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난타전으로 치고받는 사이에 드디어 당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었던 박종규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이 원희룡 캠프를 통해서 입장문을 전달을 합니다. 캠프에서는 해당 입장문이 이 박 씨가 직접 언론사에 전달하기 어려워서 캠프에 대신 발송해 줄 것을 부탁해 옴에 따라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박 전 주민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는 도지사 취임 후 민원 건의차 도지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 이용권 사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비오토피아에서 숙박이나 스파 그리고 관련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일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희룡 후보의 부인의 경우에는 비오토피아에서 숙박이나 스파 그리고 관련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일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나 그 부인이 한 번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전직 주민회장이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성이 안 찼는지 급기야 원희룡 후보가 그제 토요일 도민의방에서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물론 이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특별회원권이 실제로 원지사에게 전달이 됐는지와 토론회 당시 확인해보겠다던 이 부인 강윤영 씨의 특별회원권 사용 여부겠죠. 이 원 후보 측 강전의 대변인이 이 토론회 직후 낸 논평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비오토피아 입주자 대표가 민원 건의차 도지사실로 찾아오면서 특별이용권을 갖고 왔으나 사용할 일이 없다고 사양해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기자회견에서는 좀 내용이 바뀝니다. 특별회원권이 아니라 특별회원 혜택의 내용을 설명하는 편집 형태의 안내문을 가져왔지만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주민회 회장은 그 안내문을 비서실에 놓고 갔다고 기억하는 모양이지만 그 안내문은 권리 증서도 소지하거나 제시할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비서실에서 그 문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비서실에서는 특별회원을 인지한 일 자체가 없다. 네, 이렇게 잘라 말했네요. 다만 원 후보 부인이 비오토피아 식당을 일부 이용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데요. 이것도 특별회원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도지사 업무의 일환으로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비오토피아 식당은 일반인 아무나 예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우자 이름으로 식당을 예약한 일은 있습니다. 주로 육지부에서 국회의원, 명예도민 등 도지사 배우자로서 응대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오토피아 식당 예약 부탁이 오는 경우입니다. 비오토피아 식당은 맛과 풍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예약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외빈 응대는 도지사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연락받은 내용을 비서실에 통보하였습니다. 비서실은 외빈 의전 업무의 측면에서 지사가 갈지 아니면 배우자가 갈지, 전화 인사만 할지 등등 의전과 일정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식당의 팀장이나 지배인을 통해 예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단 비오토피아뿐만 아니라 지사와 배우자가 내외빈을 응대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예약은 비서실에서 관장하였습니다. 도지사 배우자 이름으로 정중히 모셔야 할 분들을 위해 예약하기 때문에 조용한 자리를 부탁하거나 식당 측에서 배려를 해주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 예약의 경우 예약만 해주고 손님 자신들끼리 식사하는 것이어서 특별회원 할인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 배우자가 식당에서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점심 몇 차례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자는 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정말 궁금해서 원 후보의 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순영 씨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 전 비서실장의 경우 현재 원희룡 캠프 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하고 다음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몰고 나가는 뭐 일체 저 본래는 일정 자체는 우리 김재석 비서관이 다 해주게. 예. 그러니까 저 일정 잡을 때 그 잡은 것 같은데 나는 뭐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전혀 모르고 다니까. 김재석 비서관이 다 해가지고 실장님은 뭐 이 박 회장이 김재석 오고 했던 비서관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예.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가 뭐 안 봐도 없고 그냥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일체 아는 바도 없다는. 예. 아니 그래도 저 실장님이신데 그래도 좀. 아니 그 엄청난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 막 쏟아져 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 특별하게 뭐 하는 상황도 없고.
아,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 실장님 통해 가지고 이게 어레인지 된 게 아니고 김재석 비서관 통해 가지고 다 뭐 이렇게 아니, 김지석 비서관 통해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나를 통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 일정 잡는 것은 김재석 비서관 통해서 일정을 다 잡고 있고, 예. 예. 나가 뭐 저 다 일일이 일정 잡은 건 전혀 없고. 아, 결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전혀 수다. 아는 바는 전혀 없고 말씀입니다. 예. 그 강윤영 여사님 그러면 그 식당 예약하는 것도 김재석 비서관 통해 가지고 다 하신가 말씀? 아니, 우리 저 비서실에서 일체에 관여 안 하고 마시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다만 어떤 일체에 관여 안 합니다,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여사님이 이제 육지에서 손님들 와가지고 가끔 거기 식당을 가셨대는 하는데 그 식당 가실 때 이 저 예약하고 하는 거는 비서실 통해 가지고 했던 지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 말씀요. 그래서 모르고다가 난 뭐 저 일체나 그 뭐 사모님하고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일체나 그런 건 난 관여를 안 했진 않니. 어쨌든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비오토피아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기억나는 게 없으시고 뭐 잘 모르시겠다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체나 관여도 안 하고 몰라. 자체를 안 했다. 네. 아예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내용 자체를 그 내용 모르신다. 자체가. 뭐 비서실장이 개털이었네요.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5급 비서관 하나가 그냥 비서실을 주물럭주물럭 거렸다는 얘기인데 참 우습습니다. 어쨌든 결국 원 후보 쪽에서 계속해서 패를 까고 있는데 문 후보 쪽에서 좀 숨고 가만히 있기는 좀 그랬나 봅니다. 결국 어제 문 후보 쪽 홍진혁 대변인이 선거사무소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기자회견 어이없게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와는 있지만 이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별회원과 관련한 그 핑크스 내부의 문서 있죠. 여기에 다른 회원들의 명단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걸 급거 부랴부랴 수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다들 공인인데 이걸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들은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공개를 하죠. 먼저 홍명표 전 제주도 언론인 클럽 회장이 있고요. 우금민 도정 당시 이 경제부지사를 역임했던 김선우 변호사. 네. 그리고 뭐 이번 도지사 선거에 나오네 만에 간을 보셨다던 김한욱 전 JDC 이사장. 그리고 지금 원희룡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죠. 구성지 전 제주도의회 의장. 자, 원희룡 도지사가 처음 임명한 행정시장입니다. 현을생 전 서귀포 시장 등이 특별 회원으로 이름을 떡하니 올려 있다고 합니다. 뭐 두루두루 걸쳐 있네요. 뭐 좋습니다. 뭐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 대신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대변인 원 후보 쪽에 오히려 투정을 부리듯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데요. 뭐 특별회원권을 받은 이를 왜 청렴감찰실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원도정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해라. 뭐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라면서 내놓은 녹취록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별로 새롭지는 않습니다. 자, 보내온 녹취록이 음성 변조가 되어서 오디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편집을 통해서 관계자의 목소리는 약간 변조를 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관계자와 질문자의 목소리 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그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1%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만든 집 모임이라고 뭐 그렇게 봐야지. 주민회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1%.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 이런 회장들의 거주형 단지입니다. 근데 특별회원권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좀 많은데 일단 비오토피아가 온천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온천은 비오토피아, 이렇게 집에 살고 있는 소유권자, 그리고 SK 임원 외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무료, 그리고 포도 호텔이라고 아까 얘기한 핑크스가 소유한 호텔도
20-30%로 할인. 그 다음에 골프가 만약 일반 고객 그린피가 1인당 13만 원이라고 치면 이분들은 반값에 하는 거죠. 그런 할인 혜택, 그린피 50% 할인 혜택, 그리고 비오토피아 레스토랑 이용 시 20% 할인. 이거는 비오토피아 주민회 할인율하고 동일합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만 할인이 되거든요. 일반 고객은 전혀 할인이 없습니다. 도민 할인도 없고. 심지어 그럼 핑크스 호텔 회원권을 가진 사람도 거기는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핑크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은 할인이 없습니다. 비오토피아 주민이랑 비오토피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 다음 특별회원. 근데 이분들 중에 유일하게 원지사만 배우자까지 동일하게 혜택이 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는 거죠. 부인 강윤영 씨는요? 예,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예약도 하고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원지사 사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일반 고객들은 레스토랑으로 전화해서 몇 시에 예약하겠다 하는데 원지사 사무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지배인도 아니고 마케팅 쪽 지배인. 그러니까 원래 관광 쪽은 진짜 힘 있는 데가 인사팀이랑 마케팅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예약 전화가 오면 지사 사무이지 않냐, 도지사 사무인데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라. 그럼 도지사 사무가 예약만 오면 그 지정석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예약돼 있더라도 바꾸는 거죠. 일반 고객은 좀 뷰가 안 좋거나 그런 좌석으로 빼고 지사 사무는 항상 창가 쪽 좋은 주위 뷰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레스토랑 직원들은 무조건 다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게는 40명 정도는 알죠. 쉽게 말해서 대표는 확실히 알고 있고 총지배인도 알고 있고 부총지배인, 식음료 팀장 그리고 식음료 직원들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40명, 많게는 150명까지. 이런 건 보안사항 아닌가요? 네, 보안사항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계산할 때 자료가 없는데 자기 명예회원이다, 특별회원이다. 미리 얘기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몰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면 컴플레인이 위로 가게 되면 엄청 커지거든요. 대표선에 가고 이렇게 되면 그건 쉽게 말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정도니까 원지사 사무를 명예회원인 걸 몰랐냐? 이렇게 징계 수위까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토론회는 관심이 많으니까 보는데 원지사 측에서는 탑뉴스 먼저 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한 게 자기도 이런 게 있으면서 왜 이걸 하지? 자기가 청렴 결백하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그럼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저는. 네, 제가 좀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헷갈리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제주 MBC의 리포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 기슭에 들어선 고급 전원주택 단지인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은 온천과 수영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골프장과 레스토랑도 할인받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이곳에 특별회원으로 위촉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지만 곧바로 거절했고 부인이 레스토랑을 간 적은 있지만 할인 혜택은 받지 않았다며 문대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지사가 단박에 거절했기 때문에 특별회원 혜택을 당연히 배우자는 제안조차 받은 바 없고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후보 측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갱신된 원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명부를 추가로 공개하고 회원권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원 후보가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 후보의 부인이 레스토랑의 특정자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고 원 후보를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등으로 동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의 증언 녹취록, 특별회원 명부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문대림 캠프는 기자회견 이후 유력 인사의 이름이 명예회원 명단에 들어있다며
보도자료의 일부를 반강제적으로 회수해 기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약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KBS 제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밤 10시부터는 아마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죠. 이번 토론회에서 또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곡할 이런 정책선거 관심 1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있기나 했었습니까? 그런 거에 회의하는 입장이 있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가끔 유권자들 바보로 알고 예따 하고 아무거나 툭툭 던져주는 못된 후보들도 여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의혹에 대한 진위는 끝까지 가려내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